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은 아직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가지지 않았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또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ICBM을 발사한 북한에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것이지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4일 민간단체인 이코노믹 클럽과 대담해서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을 가졌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The question of whether they can mate a nuclear warhead to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fire it, and actually have it hit a target as they would want to in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that is something that is not yet proven. 설리번 보좌관은 또 북한의 도발과 시험 주기에 있다며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무력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영내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you will hear more out of North Korea in terms of its efforts to advance its nuclear program and its missile program in the weeks and months ahead, and we are coordinating closely with both the outgoing and incoming ROK government, with Japan. 설리번 보좌관은 아울러 지난달 이탈리아 로마에서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회동을 거론하며 중국과도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브루킹스 연구소 대담에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중국도 동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deal with them consistently as a member of the P5. And as members of the P5, including Russia, we have a responsibility to uphold the foundational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Charter, and to encourage others to do the same. So we've put pressure on China to join us in condemning the Russians. We put pressure on China to joining us in holding the DPRK accountable for the recent the test of ICBMs that they have done over the course of the past few months.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3월 30일 뉴욕에서 중국의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일치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에서 최근 중국 측과 협의를 진행한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한국을 찾습니다. 국무부는 성김 대표와 정박 부대표가 다음 주 한국 측과 북한의 ICBM 발사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등 한반도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에 대응한 추가 대북 제재 추진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안보리 이사국들에 배포했는데 여기에는 원유와 정제유 공급 상한선을 절반으로 줄이고 담배 수출 금지와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도 제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VOA가 입수한 유엔 새 대북 결의 초안의 자세한 내용을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작성한 새 제재 결의안 초안은 기존 유엔 대북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4일 VOA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매년 허용된 원유 400만 배럴을 200만 배럴 혹은 26만 2,500톤으로 줄이고 정제유도 현재의 연간 공급 허용량인 50만 배럴에서 25만 배럴, 약 3만 1,250톤으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정제유 관련 제품, 이를테면 광물성 연료 제품과 증류 제품, 또 아스팔트와 같은 석유 역청 물질 등이 포함된 국제상품 분류체계, 즉 HS 코드 27이 금수품으로 제한됐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이 부품을 들여와 중국으로 재판매해온 시계와 손목시계도 금수 조치 대상에 포함됐으며 담배와 담배 부산물,
관련 물질 등도 대북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됐습니다. 제재 대상도 제한됐습니다.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리인 김수일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에 관여한 조선 남강무역회사, 북한의 사이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 북한 인민무력부 소속의 해금강무역, 그리고 선박 5척이 제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별도의 부속서를 통해 미사일 핵과 관련한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과거 모호했던 내용을 명확히 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특히 미사일 관련 금지 품목에 40MHz를 넘는 디지털 신호 처리기와 해상도가 12비트 이상인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 40톤 이상의 용량을 가진 유압 프레스 등 16개 제품이 이름을 올렸고, 핵 관련 물품에는 방사능 방지 장갑을 비롯해 175mm 미만의 부식 방지 재료로 제작된 저장 탱크, 대용량 리튬 등 17개가 금지품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 15개 나라에 배포한 상태로 조만간 관련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미중 그리고 미러 관계가 순탄치 않은 현 상황에서 결의안 채택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14일 미국의 추가 안보리 대북 제재 추진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에도 반대하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한다며 신규 제재 결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이 동해에서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해 일본 자위대와 실시한 연합훈련에 관해 미한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마틴 베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동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도 훈련을 제안했느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밝혔듯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은 미한일 3국 안보협력이 영내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3국의 방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같은 문의에 대해 동맹국과 파트너와의 훈련을 통해 기존의 강력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미국은 일본, 한국과 함께 다양한 훈련에 참가하고 있고 이러한 훈련은 목표에 따라 참가자가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8년 폐쇄했다고 밝힌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에서 복원을 위한 굴착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고 후루카와 가스이사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이 밝혔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14일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민간 연구단체 오픈 뉴클리어 네트워크를 통해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달 28일과 지난 6일 보고서 발표 당시와 비교해 남쪽 3번 갱도에서 계속적인 추가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3번 갱도 입구 주변에 검은색 선형 구조물이 포착됐고 기존 철거 구조물을 재건하거나 갱도 근처 개활지에 교통 표지판과 차량 이동 흔적도 발견되는 등 갱도 굴착과 관련한 지속적인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최근 위성사진 분석을 종합하면 북한은 3번 갱도에 핵실험 관련 장비 설치 준비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3번 갱도 내부 구조의 손상 정도와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핵실험 횟수가 핵실험 가능 시기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이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활발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미국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반도 외교 안보와 관련해 미국 민간단체들의 로비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민주주의 수호재단은 FDD 액션이라는 이름의 로비 업체를 정식으로 등록해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유일한 단체로 확인됐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4분기부터 로비를 벌이고 있고 로비 주제는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사이버 역량, 북한의 사이버 범죄, 그리고 북한 해외 노동자와 북한의 제재 회피 등으로 명시됐습니다.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설립된 민주주의 수호재단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초대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메스터 전 보좌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출신인 매튜 포틴저 전 부보좌관, 그리고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 등이 이 사진에 포진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